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일 8월 첫 주 주일 밤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분 가깝게 되었는데요. 지금 방금 이제 송정해수욕장 맨발걷기 하러 나왔습니다. 맨발걷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맨발걷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밤 시간에 맨발걷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드디어 출국할 날짜를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못 나갈까? 왜 자꾸만 망설이고 있을까? 참 마음이 복잡했죠. 그러나 늘 저는 현장에 있는 마음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물론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제 마음에 결정하기를 17년 만에 이제 안식년, 보통 7년에 안식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17년 만입니다. 17년 만에 제대로 된 안식년을 1년은 그렇게 한번 편안한 시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마음 작정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제 모든 여건들은 선교 현장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분주히 움직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제 혼자 어깨에 큰 짐을 메고 이걸 어떻게 능력이 없는 제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벌써 10개월이 다 된 것 같아요. 한 달을 지내는 것이 물론 처음 오자마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11월 달부터 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그런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선교 현지에 있을 때 뭐 여유롭거나 뭐 걱정 근심이 없고 전혀 어려움이 없이 활동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뭐 파송처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고 파송단체도 없고 세상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사용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도구의 하나로 종의 입장에 샷군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만 하루하루를 지탱해 왔죠. 그 제가 이제 그 사역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늘 기적을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 이 세상적으로는 무슨 경제적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7년 전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완전히 손을 떼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제 앞에 열려지는 대로 이끌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지내왔죠.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냥 하루하루에 제 계획은 없고 그냥 맡겨진 대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 긴 10년이 넘는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다 제대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뭐 길어도 20분 내에 아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 없지만은 그래도 재정적이나 모든 그 사역이나 이런 것을 제가 어떠한 주어지는 여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수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사전에 계획이 있고 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지시에 의해서 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또 좀 그렇게 부담이 덜 할 수 있고 그 전혀 계획이 없는 속에 이끌려 간다라는 것은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겠지만은 저는 그 17년 동안 전혀 사실 제가 계획한 일 없었고 오히려 제가 계획한 것은 거의 실패하고 제가 계획 없이 그냥 끌려온 시간들이 오히려 기하게 쓰임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출국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니까 국내에서 그동안 한 10개월 있었던 이 일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 왜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지 이건 간단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달에 아마 제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10월 달에 들어올 때는 뭐 앞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인수인계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이미 출국할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작년에 만 65세였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혜택 보는 것 또 뭐 신청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꼭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가지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치아 때문에 임플란트 국가에서 혜택 주는 것도 있고 또 기초연금 신청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아이들 노화가 있고 또 건강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귀국하게 됐죠. 귀국하게 됐을 때 당면적인 문제들을 안고 왔죠. 왜냐하면은 제가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늘 뭐 대책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 따라 그때그때 그냥 순종하는 편인데 아이들한테까지 제가 강요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무슨 훈련이 돼서 파송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니까 때에 따라서 너희들도 이제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이왕이면은 지금 이 시기가 필요한 시기고 너희들이 필요한 시기고 또 너희들이 또 사회적으로 은퇴된 이후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양 헌신할 바에야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젊었을 때 나와서 고생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불러드렸죠. 물론 부모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동안에 아이들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제 결정을 해서 현장으로 들어오고 저희들하고 인수인계가 되고 저희들은 들어오고 아이들은 남고 그리 됐는데 그런 이후에 제가 와서 귀국해 보니까 이제 한국 경제 사정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두 가정에 대한 생활비 문제라든지 사역비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제 앞에 그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해서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특별한 그런 건 대책이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 해에 그쪽에서 목장을 하면서 한 해에 금기철을 넘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올 때 그때도 이제 금기철이 시작되기 직전에 들어왔잖아요. 그 목장에서 한 해에 금기철을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 겨울 되면은 뭐 사계절이 다 따뜻하지만은 겨울 되면은 땅에 수분이 없어서 그 우수기가 아니라서 완전히 땅이 메말라 있는 건기철이라서 그늘이 없거나 물이 가까이 없는 데는 다 풀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 이제 특히 우리가 목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평야입니다. 비엔티엔 수도 가까이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에 그 어떻게 보면 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목장 토지가. 그 논에 목장에 풀을 뿌려서 한 해를 소를 키우면서 한 해를 넘겨보니까 제가 시작은 그 땅에다가 염소를 시작하려고 면적을 결정했고 그 다음 거기에 풀씨를 뿌렸고 갖고 왔는데 염소는 먹는 양이 그리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염소 캐파를 맞추어서 그렇게 목장을 시작했는데 염소가 질병이 많아서 소를 바꿔놓고 나니까 소는 엄청난 면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적 안에 풀이 사계절 자라더라도 소가 먹는 양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 근데 내가 건기철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소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 한 해를 건기철에 경험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러면서 또 엄청난 투자도 됐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대책이 없었지만은 어떻게 그 한 해를 넘겼고 이제 이번에 작년에 10월 달에 들어오고 곧 이어서 건기철이 맞아져서 경제 사정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또 우리 아이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뭐 어디 후원을 받거나 무슨 뭐 그런 재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고 그냥 엄마 아빠 순종하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 이제 저는 막 그냥 먹고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다 먹이고 입히시니까 뭐 그렇게 믿음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건기철 되니까 엄청난 재정이 소들이 그 풀을 먹어야 되니까 건기철에 건초를 사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 생활비 두 가정의 생활비 한 4배 정도는 경비가 들어가요. 그런 대책은 전혀 대책이 없어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또 그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 좀 곤란하지만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덫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있으면은 뭐 그런 데까지 내가 생각을 안 할 건데 너무 없고 또 어려운 고비는 넘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회가 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있는 능력과 어떻게 해서 그 고비를 넘겨보려고 연관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대충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느낌 있는 분들은 빨리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약속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고 사회 구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뭐 처음 계획대로 순리대로 잘 되는 일이 없죠. 그래 이제 항상 그런 것이고 또 제가 너무 그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지금 제가 한국을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한 것을 계산해 보면 한 30년 이상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뭐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지만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한국 경제 사정이 어떤 경제의 맥으로 흐르고 뭐 이런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늘 새롭고 늘 도전해야 되고 늘 깜깜하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은 빠른 속도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IT 쪽으로 그렇고 AI 시대가 도래했고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게 접목돼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새롭죠.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점점 불편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제가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그런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외국에서만 생활했던 제가 국내에 와서 무슨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하면 그게 그냥 솔깃하고 그게 진실인 것 같고, 뭐 또 대부분이 또 지금 현재 또 그런 쪽으로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국내 실정을 잘 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함정일 수 있다. 거기에 현혹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상당히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 저는 그걸 믿고 의지하려고 하다가 이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죠, 이번에. 그러는 중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제게 닥친 일은 없어요. 뭐냐면은 모든 일은 남의 탓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의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다.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는 내한테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의 탓, 조상 탓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자기가 안고 풀어야 될 일이고, 남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것도 역시 내가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이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항상 모든 일들을, 세상 구조를 볼 때 내가 이해를 못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와서 느낌이,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몰랐다. 내가 그동안 이 한국 사회, 한국 세상에 대한 이 사회 구조 이런 것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 경제 활동, 이게 지금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인력이 거의 필요로 한 곳이 이제 드물 정도로,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세상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뭐 출국하는 문제 논하다가 여기까지 또 이제 연결돼서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들어와서 귀국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랬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로하신 분, 저하고 연세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구조라는 게, 경제 구조라는 게 정말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그거는 뭐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뭐 깔아면은 핸드폰에다가 다운로드 안 하면 돼요. 접속을 안 하면 되고, 전화 끊어버리면 되고, 뭐 간단한 문제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상이 지금,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발전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움직여서 뭘 활동을 해서 뭔가 그걸 결과를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모든 일을 움직이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지금은 가상 화폐 많이 이야기 나서 거기를 잘 몰라가지고 많이 당하고 사기 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가상 화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상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가상 세상. 이거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가상 세상 속에 나다니고, 학교 다니고, 관공서 볼일 보고, 회사 출근하고, 생활활동, 생산활동, 모든 것이 가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물건을 산다. 지금도 젊은 친구들은 그래 안 해요. 앉아서 자기 마시고 싶은 거, 자기 필요한 거 전부 다 핸드폰만 조작하면은 다 그냥 문 앞에 띵똥하고 배달되는 세상이에요. 그 이제 나가서 어디 가서 쇼핑을 한다. 그건 운동 삼아 갈란지 모르겠지만, 이 더운 날씨는 더 없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다 처리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세상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학교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관공서 안 가도 돼요. 회사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다 그게 된단 말입니다.
가상 세상이 열려져 갖고 내가 학교를 이 가상 세상 속에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나이 마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가상 세상이 열려지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냥 앉아서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세상이 다가온다. 특히 고령시대인데 고령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 박하게 흐르는 이 시대 가상세상 AI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주문 들어오는 건 제가 다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물론 또 제가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연결돼서 일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저도 세상을 몰라서 그동안에 이번 귀국 때 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귀국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돌파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중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 10개월 제가 안식년 1년을 쉬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사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제적인 문제를 매달 하루하루 어렵게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이것이 다 우리 생명샘 어신 크루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고 이러는 중에 제가 어떻게든 연관되었던 그런 일들이 풀려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그걸 지탱해 왔던 이런 일들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제한테 닥쳐진 이 경제 사정을 제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참 무단히 노력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분이 저렇게 노력하는 데는 분명히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우리 생명샘 의심 시스템을 구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참여하고 또 권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제가 결제해야 될 일들을 멈춘 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걸 뭐 헛된데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좀 더 돈을 벌어서 우리 사역 현장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약속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제가 투자한 곳에서 그게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스란히 제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은 또 맞질 않아요. 이건 억지로도 또 제가 쓰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콘으로 저를 몰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귀국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돌파구를 생명샘 어싱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면서 지나왔는데 실제 그 중간에 활용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건강의 회복을 받았고 위안을 받았고 함께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심지어 제가 자랑스러운 말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까지도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체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체는 이 땅과 연결하는 것이 나쁠 게 전혀 없다. 이것은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바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은 중에 또 하나의 제 마음에 확신 가진 것은 이것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도 내가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귀중한 일로 쓰임받는 일이다. 그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요일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몰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일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넣었다. 또 그렇게 또 느껴져요. 왜냐하면 절대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데 요 일을 자처하고 나서서 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줄이고, 방금 해수욕장 관리 사무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끌려 들어와서 작년 10월 달 11월 달부터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조금씩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든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작업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작년 11월 달부터 대책이 없었는데 이 시스템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 모든 경제 사정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남아 있지만은 제가 투자했던 그 회사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 나름대로 두 회사를 다 판단했어요. 제가 연관된 회사가 두 회사인데 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연관되어 있는 이 두 회사, 물론 제가 뭐 마음대로 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가까운 목사님들이 참 기도 중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족한 선교사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일인데, 본인도 마찬가지 다들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두 회사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한 회사는 그렇게 금방 풀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회사는 아주 큰 사업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곧 아마 인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연관시켜서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노후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연금을 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연금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라. 제 노후에 지금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라도 작업을 해서 뭐 어떻게 경제적인 걸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지만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제가 또 선교 사명 계속 감당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한국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투자한 데서 이익이 발생시켜 배당금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이 제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때까지 그 다음 때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겠나. 선교 사역을 감당해놨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쩔란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알릴 것이고, 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다들 그렇게 순종하겠노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가정은 가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고 가문이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있죠.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만 놓여 있는 겁니다. 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귀국한 내용 잠깐 좀 설명 앞에도 했는데 모를까봐 아이들의 현장에 저희들이 들어올 때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귀국해서 그 중학교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 다시 복학해서 그대로 편입돼 가지고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뒤지질 않고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외국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와서 시험 쳐서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점수는 확보한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귀국했습니다.
우리 큰 손녀 장손녀가 아주 머리가 좀 남다르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 라오스 거기에 호주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도 안 돼가 있고 거기서 공부해서는 도저히 한국의 자기 학년들한테 실력으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제 학년을 그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편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본가 우리 사이 쪽 본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동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외가기 때문에 그 친가의 조부모들의 결정을 우리가 반대할 수 없었죠. 특히 또 우리 사위나 딸이 그랬으면은 제가 처음부터 교육이 된 것이고 다 알고 각오를 하고 시작한 것이라 제가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 손녀들은 제가 그런 것을 책임성 있게 너희들도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면은 앞으로 평생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 뭐 중선에 세약을 받거나 서로 약속을 하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부모가 아니니까 따라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제 큰 손녀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진로를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머무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이제 자기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먼저 알려가지고 동의를 받아내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긴 문장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 입장이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가지고 와서 채 한두 달이 두 달이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조금 넘었는가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우리 큰 손이가 중3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와서 중3인데 그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점수는 확보했어요. 아차하면은 인문계를 못 갈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여기 학년에 제대로 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나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편성한 걸 여기 와서 시험을 칠 수도 있었어요. 별따로 학년을 인정받는.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편입돼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아주 잘 다행히 득거리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왔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나가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차일피일 그래도 참 결정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당면된 한 달 결제해야 될 것들이 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혼자서 경제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나가 보려고 내가 어떻게 형편도 안 맞는 것을 막 대출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게 제때 제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그 대출을 몽땅 제가 안고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였던 거죠. 지금까지는 10개월 가까이 단 한 번도 연체가 없이 잘 해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앞으로 대책임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이 왔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 17년 전에 시작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무슨 계획을 하거나 제가 무슨 대책이 있어서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제 친정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고 어제나 영상 보면 압니다. 하늘 큰소망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건국동에 있는 하늘 큰소망교회가 제 친정교회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늘 제가 오면은 그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후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출국하기 전에 결정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오늘 그 교회의 예배를 처음 그동안에 그전에는 했는데 제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다대포에 가가 있으면서 130 며칠 동안에는 그 길을 못 갔죠. 못 가고 얼마 전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오늘 첫 주 예배를 8월 첫 주 예배를 거기 가서 드렸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 대표 기도 내용 중에 성구 한 구절이 들어갔어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그 구절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된다. 아, 시기가 왔구나.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현장으로 나가야 될 시기가 왔구나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음성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분 기도 내용에 성구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평소 때에 그 위험한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장 제가 가슴에 와닿았고 이 말씀만 제 눈에 보이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섰던 말씀이죠. 아가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입으로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하고 불러본 첫 번째 아버지하고 불러보신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저는 유복자라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부를 대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13살 때 처음 교회 가서 제가 아버지하고 불렀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완전하게 내 편이시죠. 누구하고 경쟁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하나님 제 편을, 제 손 잡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기도가 기적이 없는 날이 기적 같은 날이다. 기적을 밥 먹듯이 먹고 산다. 그런 것이 제 입에서 늘 토해 나오는데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번 기국에서도 역시 주변에서 그럽니다. 이달은 또 어떻게 넘겼어요? 이달은 어떻게 넘겼어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 그걸 듣고 싶어 해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그러니까 기국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할렐루야. 이제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정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이에 아내가 티켓팅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언제냐면은 이 방송은 곤란할 것 같아요. 8월 중순 왔다 갔다 그 사이 출국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10며칠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날짜를 알고 있어도 날짜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제 동선 때문에 알려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8월 중순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이제 출국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도 맨발기 열심히 하고 접지에 대해서 맨발기 대해서 그 현장에서도 또 사명감 가지고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나라에서 맨발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저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신 분 후원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는 잊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 호명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중국에서 현장에 가면 현장을 보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 혹시 도전받아서 또 앞으로 닥쳐올 제가 겨울까지는 계속은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겨울에 또 나와서 여러분들 작년에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주문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올해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석쇠를 가지고 접지하는 것만 해도 완전히 대폭발이 했는데 이제는 양말 신고도 그냥 접지가 되고 뭐 옷 입어도 되고 뭐 갖다 얹어도 되고 깔아도 되고 덮어도 되고 뭐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큰 부담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올 겨울 이제 맨발기 어려워질 시점 되면
또 작년과 같이 그런 놀라운 대폭발이 있을 것 같다. 그걸 내가 대비해서 아마 10월 달쯤 다시 들어와서 그 겨울은 또 여러분들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한 두 달 나가면 한 두 달 있다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달까지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또 여기서 들어와서 겨울을 나고 들어가도 이상이 없도록 다 잘 조치를 해놓고 그렇게 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 있지 않더라도 그 사역 현장에 그 목장을 운영하고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미 제가 지금 보이는 듯 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마을과 목장을 섬겨줄 귀한 선생님 준비되어 있을 걸로 확신해요. 이번에 가서 그 일을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또 다시 들어오면은 이것도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야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쓰임받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험한 세상 같이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뭐 또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일하는 모습은 또 계속 보여드릴 것이고 준비해서 나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냥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라오스 가가 있는 동안에 또 여유가 되시고 또 뭐 라오스에 한번 오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다 정리되어 있는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라오스 오실 분이 계시면 잘 안내해서 저희들 집이 두 채나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또 유럽에서 멤버들끼리 또 경험도 하시고, 라오스는 특히 자연 환경이 좋아서 태초 태고의 그 모습 그대로라 관광이 유명하죠. 그래서 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라오스 관광 안 하신 분들, 라오스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러면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멤버들도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견디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럴 것이고, 모든 것은 생명까지 바친 목숨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소유가 그분의 것이고 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잘되나 잘못되나 저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알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모든 일은 그분께서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상을 마칩니다. 네, 다시 봬요.